안녕하세요. 리엔진 부동산입니다. 토론토에서 콘도나 주택을 사실 때 대부분의 바이어는 오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동산 에이전트가 서명하라는 곳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 후 하자가 발견될 수 있으며 오퍼가 확정된 후 모기지가 나오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이어는 오퍼를 접수하기 전 사고자 하는 콘도나 주택의 오퍼에 어떠한 내용과 조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도나 주택의 오퍼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이어가 오퍼하는 금액입니다. 오퍼 금액은 부동산 시장이 바이어에게 유리한 시장인지 셀러에게 유리한 시장인지에 따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론토 지역에서는 시장에 리스트된 가격의 1%에서 3%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셀러에게 유리한 시장이거나 주택 공급량이 적은 경우는 리스팅 가격보다 1%에서 5% 정도 더 주고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파짓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디파짓을 얼마를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디파짓은 오퍼가 셀러가 억셉트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리스팅 부동산 회사에 체크나 뱅크 드래프트로 갖다 줘야 하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송금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퍼 금액의 5% 정도를 하며 디파짓 금액이 크다면 셀러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파짓 시 금액이 너무 작다면 셀러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오퍼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오퍼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오퍼 시 바이어가 정하며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오퍼가 셀러로부터 억습되지 않았다면 오퍼는 무효가 됩니다. 너무 긴 유효기간은 다른 곳에 오퍼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징 날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사 날짜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경우는 오퍼 시 클로징 날짜를 신중히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클로징 날짜가 정해졌다면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가 판매한 집의 클로징 날짜와 같은 날짜에 하는 것입니다. 클로징 날짜가 맞지 않는다면 브리지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금융비용이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을 내 집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셀러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셀러의 클로징 날짜에 맞춰주는 것이 경쟁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기타 집기는 오퍼 금액에 포함되나요? 오퍼에서 이러한 항목을 체를이라는 항목에 명기를 합니다. 만약 오퍼에 가전제품, 가구, 집기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사 시 셀러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가전제품은 메이커와 모델명을 명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퍼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나 기타 집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셀러는 집과 함께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체르리나 기타 집기 등을 제외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명시된 항목은 이사 시 셀러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외 목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셀러가 세탁기나 냉장고를 제외 목록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이어는 이사 후 세탁기나 냉장고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워터탱크는 꼭 렌탈 장비를 써야 하나요? 대부분의 온스탱크는 렌탈입니다. 약 월 30불에서 50불 정도 렌탈 비용을 지불합니다. 매매 계약 시 특약이 없는 한 렌탈 온스탱크는 바이어에게 이전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바이어가 원하는 경우 등기 후 렌탈회사로부터 온스탱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일러와 에어컨도 렌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월 100불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므로 오퍼에 셀러가 바이아웃을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깎는 것이 좋습니다. 오퍼는 언제 확정이 되나요? 오퍼의 금액이나 조건을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동의한 경우 최종 오퍼의 상대방이 서명함으로써 오퍼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며 오퍼는 컨디션에 있는 조건이 다 충족된 경우 정상적인 매매 계약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퍼에는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나요? 오퍼의 컨디션 기간은 일주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퍼의 조건입니다. 홈 인스펙션 조건입니다. 홈 인스펙션은 오퍼가 셀러로부터 억셉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오퍼한 콘도나 주택을 인스펙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 셀러에게 고쳐줄 것을 요구하거나 매매 계약을 페널티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싱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오퍼가 셀러로부터 억습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모기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 역시 모기지가 안 될 경우 매매 계약을 페널티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리뷰 조건입니다. 콘도 상업용 매물의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 변호사 리뷰를 통해서 오퍼한 콘도나 주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계약을 페널티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콘도의 경우 스테이터스 오브 서티피킷을 리뷰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를 통해서 콘도의 재정 상태 및 관리적인 면을 검토할 수 있으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 계약을 페널티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입자 관련 조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조건 등 많은 컨디션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많은 바이어가 컨디션 없이 오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도나 주택에 화재가 있는 경우 심각한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기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고율의 사채를 얻거나 해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도에 법률적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입주 후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오퍼는 컨디션에 있는 조건이 다 충족된 경우 정상적인 계약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카운터 오퍼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거래에서 가격이 리스트된 가격보다 훨씬 낮거나 제시된 조건이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셀러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으로 접수된 오퍼를 수정해서 바이어에게 돌려보내는 오퍼를 말합니다. 바이어 역시 셀러가 보낸 카운터 오퍼를 수정해서 다시 카운터 오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는 오퍼를 한번 냈다고 해서 거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와 셀러 간의 협상이 서너 차례 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오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퍼는 일단 확정이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차분히 살펴보신다면 생각지 못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